coughing. Second, keep distance from other audiences when waiting or moving inside the hall. Third, when the show is over, please leave in the order from seats closer to the entrance door and keep the distance from others. To prevent spread of COVID-19,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provides face-to-face service at minimum. Audiences who want to store belongings may use unmanned lockers located on the second lobby floor. For details, please refer to instruction on the second lobby floor. Thank you.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공연을 조금 특별하게 The Golden Age of the Piano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꾸며봤는데요. 그 타이틀이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어떤 다큐멘터리 필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골든 에이지는 이제 19세기, 20세기 내노라 했던 레전더리 피아니스트들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필름인데요. 제가 갖고 온 그 골든 에이지라는 뜻은 조금 다르게 이제 19세기 중후반, 초반이 되면서 오늘날의 피아노처럼 거기 피아노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에 이제 이 피아노에 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여기서만 낼 수 있는 음색 그리고 그런 텍스처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뽑아냈던 그 세 분의 작곡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회를 준비해봤고요.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신봉하는데 진짜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이 귀 있는 자는 들린다라고 하는데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야 훨씬 더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마이크를 잡고 제가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지 잠깐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그 프로그램 노트가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줄 믿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거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볼 때는 이제 얘가 어느 학교 나왔나 이런 거 보실 때 많이 보시잖아요. 뭐 어느 콩쿨 했나 이럴 때 잠깐 보시지만 어떤 곡을 치는지 분명히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쇼팽인데요. 쇼팽 하면 피아노 하면 쇼팽이죠. 이분이 폴란드를 정말 사랑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요. 그 윤동주 시인이 이제 일제의 강점기 시대 때 치아 속에서 독립 열사로 나가려고 했지만 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시로 저항을 하죠. 폴란드에서 쇼팽도 그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데요. 이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망명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항해 항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쇼팽이 파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폴란드로 가서 나도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음악으로 애국해라 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리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요.
이 쇼팽이 폴란드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사람이 처음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올 때 이제 흙을 담아와요. 그래서 그 흙을 폴란드 조국의 땅의 흙을 자기가 20여 년 후에 죽을 때 꼭 뿌려달라라고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하나의 유언이 자신의 심장을 바르샤바에 안치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그 누이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래서 심장을 실제로 꺼내가지고 막 알코올에 막 좌를 가지고 첩보 작전 마냥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로 가지고 가요. 그 말은 유추해 보면은 이제 내 심장은 my heart belongs to my country겠죠. 죽어서도 내 마음은 항상 조국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애 어떻게 애국을 했느냐? 폴란드의 민속 음악을 가지고 피아노의 한 장르로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게 오늘 들으실 폴로네이즈라는 건데요. 근데 제가 오늘 칠 곡은 폴로네이즈에서 끝나지 않고 폴로네이즈 판타지라고 하죠. 그래서 판타지도 보면은 이제 환상곡, 즉흥곡이라는 게 다 맞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16세기 원어의 뜻이 이제 short sections들이 있는 하나의 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분 되어 있는 곡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들으시는 이 곡이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진짜 나오고요. 너무너무 다른 세계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칠 때마다 에픽 포엠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대서사시, 그러니까 위대한 여정 같은 계속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구난방할 수 있는 여러 세계가 나오니까 중구난방할 수 있는 이 판타지라는 거를 폴로네이즈의 리듬이 딱 잡아줘요. 그 춤곡의 뉘앙스라든지 거기서 나온 부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야, 판타지 아니야, 너 폴로네이즈도 있어 라고 해서 폴로네이즈와 판타지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낸 성숙된 곡입니다. 이 곡은 13분 정도 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입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들으실 곡은 라벨인데요. 이 작곡가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예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귀가 조금 더 많이 디벨롭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 작곡가가 어떤 한 파트를 썼을 때 특정 악기가 연주하라 하는 명시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한 파트를 뭐 첼로가 해도 되고 바순이 해도 되고 뭐 비올라 다감바라는 이제 고전 악기가 해도 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사람들이 음색에 포커스를 더 맞추기 시작해요. 이제 음의 색깔에 대해서 귀가 트이는데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이 부분은 꼭 플룻의 소리로 나와야 해. 이 부분은 꼭 오보의 소리로 나와야 해 하면서 템버를 찾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수직적인 그런 템버도 있는데 수평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성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혁신적인 반향이 일어납니다. 이제 데뷔시나 라벨 같은 이제 작곡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음악을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왜 지켜? 난 안 지킬 거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밴든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화성들을 막 크리에이트 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라벨이 그거에 또 선두주자였는데 제가 오늘 칠 옹딘이라는 곡을 악보 볼 때 이제 뭐 D샵, F샵, A 뭐 이런 것들을 막 치고 있는데 저의 귀에는 그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물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파도의 소리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런 화성이 물의 형상화를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혼자 악보 보다가 굉장히 어메이즈드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곡은요, 베르트랑이라는 시의 영감을 받아서 라벨이 쓴 곡인데요. 첫 번째 옹딘이라는 곡은 이제 물의 요정이 옹딘인데 사람인 남자한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내 소리 좀 들어봐 하면서 계속 서듀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결혼하면 호수의 왕이 될 수 있어, 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데 이 남자가 조금 지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사람인 여자를 좋아해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요정이 막 화하 웃으면서 좀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빗방울이 돼서 사라진다 라는 그런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교수대라는 곡인데 이 곡은 사람이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그거를 석양에 비친 빨간색인지 아니면 이 시체에서 떨어지는 피가 빨간색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시로 돼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인상주의 특징이 이제 어떤 것을 서술할 때 1인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인칭으로 그 이벤트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유혹했다가 아니라 그 요정이 그를 유혹했다. 이렇게 조금은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그리고 차갑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곡도 굉장히 차가워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너는 익스프레션 없이 연주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체를 서사합니다. 여기서 이 B 플랫 이게 153번이 나온대요. 제가 세워본 건 아닌데 이 153번이 쭉 나오는데 한 번도 그 다이나믹이 바뀌지도 않고요. 크거나 작아지지 않고 음이 바뀌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했고 그게 또 하나의 월드고 거기 위에 또 다른 멜로디 그리고 그 밑에 베이스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입체적인 3디멘셔널한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곡은 스카르보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요괴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칠 때 이제 해리포터의 도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맞물려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도 항상 unexpected한 그 여기저기 예기치 못하는 곳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푸키하고 으스스하고 유령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곡인데 여기서의 재밌는 일화는 이 라벨이 이 곡을 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발라키레프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슬라메이라는 곡을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니죠. 전 세계에 현존하는 피아노 곡들 중에 가장 어렵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라벨이 귀까지 옵니다. 그래서 라벨이 이걸 딱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내놓은 곡이 스카르보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작정하고 이 곡은 제일 어렵게 써야지 하고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곡을 이제 연속해서 쳐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꼭 시간이 되시면 이 베르트랑의 시와 그리고 라벨의 이 가스파르를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 문구를 이 사람은 음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고 오늘은 음악만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이 있겠습니다. 휴식 시간 중 공연장을 출입하실 때는 입장권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치는 사람도 치는 사람인데 듣는 사람이 더 고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도망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인데요. 슈만, 이 낭만 음악의 대표 주자인데 낭만 음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인상주의는 이제 3인칭으로 나레이터 서술의 개념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낭만주의는 완전히 반대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좀 들어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들어봐봐. 무조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자아 성찰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 자아 성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바랄 수 없는 무언가, 추구하고 싶은데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는 사랑은 시시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시대가 낭만 시대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무언가, 항상 뭔가 불안하고 무엇을 항상 찾아나가고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행복하다라는 뜻 안에, 정의 안에 내 감정이 다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ndescribable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vocal music, 이제 성악 음악과 instrumental music, 기악 음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사의 유무거든요. 가사가 있고 없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가사가 있으면 나 너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겠다. 이런 거가 예술이지 라고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출할 수 있는 게 기악 음악. 그래서 기악 음악이 엄청 급부상하게 됩니다. 물론 뭐 중산층의 라이스라든지 뭐 악기의 발달이라든지 뭐가 맞물리긴 했지만 이 말할 수 없는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악 음악이 엄청 급부상하게 돼요.
사실 이 슈만이 피아노 곡들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진짜 혁신적이었던 거는 송사이클이에요. 송사이클이 뭐냐면 19세기 이제 낭만 시인들 괴테나 하이네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음악을 붙여서 연속적인 가곡을 이제 만드는 게 송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가 음악이 젖어 있잖아요. 거기에 끝부분이나 앞부분에 이제 피아노에 말할 수 없는 자아를 슈만이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쿵짝짝, 뭐 음파파의 1차원적인 반주, 그러니까 성악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을 해주는 그 곳이 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을 피아노가 해줍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면 이제 피아노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위상이 급부상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요 반주자를 어컴퍼니스트라고 그러면 진짜 욕먹어요. 콜래보레이티브 피아니스트라고 협력해서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튼 그래서 이 휴머레스크라는 게 여기서도 뭔가를 항상 찾아다니는 게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첫음부터 뭔가를 이게 B 플랫이 맞나 할 정도의 그런 진짜 스트라이킹한 음으로 시작이 되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진짜 그 자아를 계속 성찰하는 그런 곡인데 들으시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이 많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해석하기를 이제 헤어진 옛 애인을 붙잡으면서 가지마 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너가 떠날 수 없는 이유 5가지 빠바바박 하면서 이제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지마라는 말만 나오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반복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슈만이 갖고 있었던 낭만적인 그 이디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어요. 28분? 그래서 네, 화이팅! 저도 화이팅!
잠깐 기다려주세요. 공연 관람 후에도 건강거리를 지켜 퇴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출입문에서 가까운 좌석부터 퇴장해 주시고 휠체어 관객이 먼저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오늘도